크리스천 문학나무 2020 봄호 스마트 소설 소설가들이 사는 마을에 가다 백혜숙. 차 안에 무겁고 깊은 침묵 위로 서로를 향한 비난의 시선이 오고 간다. 세호와 상리 부부는 승용차에 오르기 바로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큰 소리로 서로를 힐난했다.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세호와 이상주의자 상리 사이에 연애할 때 못 느낀 갈등과 분노가 불쑥불쑥 찾아오곤 한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아직도 쌓였는데 월급의 3분의 1씩이나 시리아 난민 돕기 등 각종 구호단체에 기부한 아내 상리를 세호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고, 반대로 상리는 둘 다 직장이 든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 환경도 갖추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는 드라이브하며 화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서로에게 쏘아댄 가시돋친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혀 거친 숨소리의 대화를 대신했다. 세호는 속초 앞바다를 향해 6번 국도로 차를 몰았다. 그들의 빨강 승용차가 팔당대교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오더니 안개등과 상향등까지 켰지만 바로 앞 1, 2m의 차선만 보일 뿐이다. 세호와 상리는 잠시 전까지 싸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심조심 차선을 따라 차를 모는 데 집중했다. 그 빨강 승용차를 한참 위에서 내려다 봤다면 짙은 안개 같은 구름 덩어리가 마치 이 여행의 가이드인 듯 어디론가 이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갑자기 밀려온 안개는 또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시야가 확 트이자 세호와 상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분명 팔당대교 어디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느 마을 어귀다. 마을 입구 커다란 나무의 가지에는 형형색색의 편지들이 매달려 나뭇잎과 함께 환영 인사라도 하는데 살랑인다. 놀란 마음은 어느덧 없어지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상리는 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한다. 사실 그들은 살랑이는 편지와 맑은 초록빛 나뭇잎을 보느라 마을을 알리는 소설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라는 편말을 보지 못했다. 마을에 들어서고 교차로를 만났다. 신호등은 누구나 잠시 멈춰야 하는 빨간 깜빡등이다. 멈춰있는 차들 사이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 한 대가 휙 지나간다. 환한 눈으로 쳐다보며 한마디 하는 세호 곁에서 상리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그 차를 따라간다. 어머나,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갑자기 사고라도 생겼나? 급한 일은 무슨, 급하다면 똥이나 마려운 거겠지. 퉁명스럽게 대꾸한 세호도 자신의 무심코 뱉은 말이 우스운지 껄껄껄 한참을 웃는다. 웃으며 바라본 옆차의 운전자도 또 길 건너 멈춰있던 차 안의 두 여인도 근심 가득한 눈빛이다. 이어 나타난 버스 정류장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한 여인을 둘러싸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 남의 일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세호는 강력 자석에라도 이끌리듯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우고 상리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세요? 세호의 따뜻한 말투에 누구랄 것도 없이 울음이 터졌다. 글쎄 이분 딸이 아주 이쁘고 날씬하고 잘 웃는 그 딸이 지금 돌아올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오지를 않는다네요. 저 큰 다리 건너 읍내로 나갔다는데 전화도 안 돼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납치를 당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흉악한 납치범을 만나서 어디로 팔려가면 어떡해요. 마취약을 묻힌 손수건을 들고 살살 그 아가씨 뒤로 가서 코를 틀어막고 정신을 잃으면 번쩍 들어서 일당이 몰고 온 승합차에 태우고 에이구 어쩌나 어디 지하로 데려가 장기라도 떼어다 팔면 딸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애를 태우는 어머니 곁에서 이게 무슨 망언인가. 점점 일그러지는 세호의 얼굴에 속이 상한 상리가 한마디 했다.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그런 흉측한 말들을 하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머릿속에 온갖 흉측한 생각들이 자꾸 솟아나서 입으로 새고 말았네요. 아이고 이 머리야. 그 사람은 자기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얼굴을 반짝이며 입을 연다. 아 맞다. 따님이 큰다리 건너 읍내 사는 총각이란 정분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총각이 우리 마을에 오기 싫다니까 둘이 읍내 한쪽 원룸에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그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요. 어쩌면 몇 달 후에 이쁜 아기를 안고 친정에 올지도 몰라요. 그럼 너무 혼내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하이톤으로 줄줄 뽑아내는 이야기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얼굴에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고 짓궂은 웃음을 흘리며 납치되었을지도 살림을 차렸을지도 모를 아가씨의 엄마를 쳐다본다. 계속 눈물을 찍어내던 어머니의 얼굴이 기대감과 수줍음으로 천천히 밝아진다. 모두 한마음이다. 기가 막혀 하는 상리와는 대조적으로 세호는 그 상황과 이야기들에 푹 빠져있다. 세호에게 한마음으로 뭉쳐진 그들의 기가 흐르는 것 같다. 그 아가씨는 1시간 반쯤 지나 손에 크고 작은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함성으로 맞아주는 일단의 사람들을 보자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 인사하고는 엄마의 팔짱을 꼈다. 그러자 어이구 저녁할 시간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그 마을에는 식당이 따로 없다.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배가 고프다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식사가 해결된다. 세호에게 배고프다고 식당을 찾아보자고 하는 상리의 말소리를 주워들은 아줌마 한 분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의 소매자락을 끌고 집으로 데려갔다. 이 마을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저 바다 구경하러 가던 참이었는데 안개가 몰려오고 차선이 한두 개밖에 안 보여 그 선을 따라왔노라는 세호의 말에 그 집 식구들은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며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세호 내외에게 자꾸만 반찬을 권하고 밥그릇을 채워줬다. 세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다이어트 중인 상리는 오히려 이 호의가 부담스럽다. 디저트까지 대접받은 세호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듯 눈물과 포옹으로 세호와 상리를 배웅한다. 그 가족을 뒤에 두고 세호는 오던 길을 짐작하며 차를 몰았다. 내비도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오려면 자신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세호와 상리는 어느새 두 손을 꼭 잡았다. 가슴 설레던 연애 시절처럼 자르르 약한 전기가 흐른다. 갑자기 전조등 불빛이 몇 배는 환하게 밝아지더니 저 멀리까지 길을 비춘다. 그 빛을 따라오자 어느 순간 팔당대교 위를 달린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세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여태까지 나밖에 모르는 놈이었어. 우리 대출금은 천천히 갚더라도 힘든 사람들 이제 더 많이 돌아보자. 한참을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상리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여보. 이제 나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어.